그녀의 행동, 우연이 아닙니다. 본능은 말보다 솔직하다.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코칭을 20년 넘게 해온 박지연 코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아래의 순간들이 사실은 일종의 준비된 신호였음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녀가 보내는 미묘한 제스처 하나하나 놓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녀의 행동 뒤에 숨은 진심까지 읽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사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중년 여자가 이곳을 보여줬다면 이미 침대는 열려있다. 중년 여성이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집안을 보여준다는 건 단순한 공간 개방을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공간이 침실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집이라는 공간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침실은 가장 은밀하고 가장 본능적인 공간이죠.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여자 사람 친구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도중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안쪽 방에서 고양이가 자고 있어요. 보고 갈래요? 무심한 말투였지만 김 씨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침실 문을 스스럼 없이 연다는 건 이미 감정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이 이곳을 보여준다는 건 단순한 집 소개가 아닙니다. 그 안엔 당신에 대한 호감,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을 수 있죠. 특히 정리된 침대, 켜져 있는 무드 등 어지럽지 않은 침구는 그녀의 준비된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숨길 수 있지만 행동은 본능을 속이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녀가 자신의 침실을 보여줬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공간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혹은 마음의 문을 넘어선 육체의 문까지 열 준비가 되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방을 봤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 술자리에서 당신 무릎에 손을 올리는 순간 신호는 확실하다. 중년 여성의 손끝은 말보다 빠르게 진심을 전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당신 무릎 위에 손을 올리는 그 순간. 그건 단순한 실수나 장난이 아니라 감춰뒀던 감정의 불꽃이 스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 중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과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고 잔이 몇 번 오간 뒤 그녀가 웃으며 그의 무릎에 살짝 손을 얹었죠. 그 짧은 접촉에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 손길에는 단순한 터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이 당신의 신체를 먼저 터치한다는 건 매우 특별한 신호입니다. 그 나이대 여성들은 대체로 신중합니다. 스킨십 하나에도 의미를 담죠. 무릎이라는 부위는 특히 민감한 선택입니다. 무방비 상태의 신체, 그리고 이성적으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지점 중 하나니까요. 그녀가 당신의 무릎에 손을 올렸다면 그것은 일종의 탐색입니다. 감정의 온도를 확인하는 제스처이자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은 욕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녀가 손을 떼지 않고 머무른다면 이미 신호는 명확해진 셈이죠. 그건 당신이 좋다, 가까워지고 싶다는 감정의 실체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은 중년의 손길은 그 자체로 말보다 솔직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알코올의 힘이 약간 더해진 상태라면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숨기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 어떤 표정을 지으셨나요? 무릎 위의 손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첫 손짓일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그 손을 조심스럽게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응답이겠죠. 3. 혼밥 지겨워요의 진짜 의미는 밤의 공허함. 혼밥 지겨워요. 이 짧은 말 안에는 생각보다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혼자 밥 먹는 게 싫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중년 여성이 이 말을 건넬 때 그 안에는 혼자 보내는 밤의 적막함,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이고 싶은 진심이 스며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방 여사님은 지인과의 통화 중 무심하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혼밥도 이젠 지겹네요. 상대 남성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그녀의 반복된 연락에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혼자라는 상황에 대한 피로감은 단지 식사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녁 식탁의 고요함, TV 소리만 가득한 거실, 그리고 가장 적막한 침실의 공기가 쌓이고 쌓여서 나온 말이 바로 혼밥 지겨워요인 것이죠. 중년 여성에게 혼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감정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바로 당신입니다. 평소에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당신이 그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한 암묵적인 초대입니다. 밥 한번 같이 먹어요. 라는 말로 바뀌기 전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과 함께하는 장면을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식사 이후 이어질지도 모를 더 깊은 교감의 순간까지도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단순한 식사 제안으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녀의 외로움, 그 공허한 밤을 함께 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녀의 한 끼는 곧 당신과의 하룻밤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4. 집에 뭐 하세요? 는 당신을 초대한 음란한 암호. 오늘 집에 뭐 하세요? 이 말, 단순한 인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은밀한 초대장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술자리나 조용한 저녁 무렵, 이 말을 꺼낸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욕망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직장 동료와의 모임 후 한 여성 동료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 집에 뭐 하세요? 당시엔 단순히 다음 일정이 궁금한 줄 알았지만 이어진 말이 달랐죠. 저녁이나 좀 더 할까요? 집 근처에 괜찮은데 알아요.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근처까지 자연스럽게 김 씨를 데려갔습니다. 이미 그녀의 초대는 시작되고 있었던 셈이죠. 중년 여성이 이 질문을 건넨다는 건 자신의 공간에 당신을 드리고 싶다는 은유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남성보다 감정에 솔직한 중년 여성들은 말보다는 뉘앙스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 말의 끝에 머뭇거림이 없다면 이미 그녀의 침실에는 불이 켜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전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심하게 넘긴다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의미를 알아채고 부드럽게 화답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집에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은 나는 혼자 있어요. 지금 내 시간이 비어 있어요. 라는 정보를 주는 동시에 혹시 함께할 사람은 당신인가요? 라는 기대감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평범한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녀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당신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 갑자기 당신 취미를 따라온 그녀, 우연일까 욕망일까? 늘 혼자 하던 등산 모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등산 좋아하세요? 라며 웃는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낯익은 기색이 감돌았죠. 한 번도 그런 활동에 관심을 보인 적 없던 그녀가 갑자기 당신의 취미에 뛰어든다면 그건 단순한 관심 이상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6세 정 씨는 평소 사진 동호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SNS에 올린 사진을 본 지인이 사진 배우고 싶다며 모임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바로 정 씨에게 은근한 관심을 보여온 여성이었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보다 정 씨에게 더 집중하고 있었고 셔터 소리보다 그의 말 한마디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걸요. 중년 여성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삶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관심 없는 취미를 억지로 따라오는 건 더더욱 그렇죠.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건 단순한 공감 이상의 신호입니다. 그 안에 있고 싶다는,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런 관심은 때로 매우 은밀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흥얼거리고 평소 가던 카페를 우연히 들렀다며 마주치기도 하죠. 이 모든 건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감정의 발자국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자꾸만 스며든다면 이제는 알아차려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취미를 따라온 그녀, 그 발걸음의 방향은 결국 당신의 곁입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인연이 어느 순간 본능이 이끈 욕망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6.
여자 소개시켜줄까요? 진짜 소개해주고 싶은 건 그녀 자신. 중년 여성의 농담에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여자 하나 소개시켜줄까요? 이 말이 단순한 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뜻밖의 욕망이 감춰져 있을 수 있죠. 특히 그런 말을 당신에게 던졌다면 진짜 소개하고 싶은 여자는 따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신 말이죠. 경기 남부에 사는 54세 최 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과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괜찮은 여자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줄까요? 순간 그는 웃으며 넘겼지만 다음 말이 묘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까다롭다네요. 40 중반에 유머 있고 배려심 많은 남자만 좋아한대요. 최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소개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여성이 누군가를 소개해준다는 건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말 아무 감정도 없는 상대에게는 굳이 연애까지 엮지 않으니까요. 더 나아가 그녀가 소개해주는 상대의 조건이 너무 구체적이고 마치 당신을 그대로 묘사한 것 같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당신에게 향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년의 소개팅은 단순한 중매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은근한 비교, 조심스러운 고백, 그리고 우회적인 탐색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어때요? 라고 물으며 실은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괜찮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녀가 계속 소개를 언급한다면 그건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혹은 아직 연애에 열려있는 사람인지. 결국 그녀는 안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소개라는 가면을 쓴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괜히 자꾸 소개를 권하는 그녀. 그 마음속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이제는 알아채야 할 때입니다. 그녀가 소개하고 싶었던 건 결국 그녀 자신이라는 걸 말이죠. 7. 외로워요란 말은 이불 속 허전함의 고백. 요즘 좀 외로워요. 이 말,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중년 여성이 이 한마디를 꺼냈다면 그건 단순히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불 속 공허함, 가슴 깊은 곳에 채운 갈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대전에 사는 60세 장 씨는 오랜 지인 여성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괜히 TV만 보다 자요. 외롭네요. 그는 처음엔 그저 동정심이 들었지만 문득 떠오른 그녀의 눈빛과 말끝의 여운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의 늦은 밤 전화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줬죠. 중년 여성의 외롭다는 말은 단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울 정도로 깊어진 허전함. 바쁘고 힘들었던 삶 속에서 감춰왔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조용히 올라오는 거죠. 말은 조심스럽지만 그 속엔 당신을 향한 간절한 감정이 스며 있습니다. 특히 그 말이 술 한 잔 곁들인 밤에 흘러나왔다면 신호는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녀는 감정을 확인받고 싶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이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불 속 허전함은 아무 말 없이도 전해지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외로워요라고 말했다면 이미 그 외로움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누구냐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녀는 지금 조용히 당신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8. 질투 섞인 농담, 당신을 갖고 싶다는 그녀의 욕망. 그 여자랑 요즘 자주 보시네요? 뭐 썸이라도 타는 거예요? 이런 농담을 건네는 중년 여성을 본 적 있으신가요?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엔 은근한 질투와 감춰진 소유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끝은 가볍지만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죠. 서울에 사는 50세 윤 씨는 동네 지인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여성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윤 씨 요즘 저쪽 테이블 여자랑 좀 친해 보이시던데요? 나 삐지려고요?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그날 저녁 그녀의 연락은 의외로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농담이었지만 진짜 질투 좀 났어요. 그 말이 윤 씨의 마음을 뒤흔들었죠. 중년 여성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오랜 시간 쌓인 경험 덕분에 더 정교하게 표현합니다. 질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자 가장 솔직한 본능이죠. 누군가를 원할 때 나오는 감정이며 그 욕망은 가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녀가 자꾸만 당신 주변 사람을 언급하거나 그 사람보단 내가 낫지 않아요? 라고 웃으며 말한다면 그건 비교가 아닌 유혹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시도이자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질투는 때때로 고백보다 더 직접적인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당신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명백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소유욕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되죠. 나도 당신을 갖고 싶어요. 라는 말을 대신하는 감정.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농담 속 진심을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그녀의 가벼운 한마디가 사실은 밤새 고민하고 꺼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농담처럼 시작된 말 한마디가 이성적 욕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여러 신호는 결코 말이 아닌 그녀의 몸짓이자 감정의 언어였습니다. 말보다 빠른 신호, 그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처럼 그녀가 보낸 작은 움직임들은 무의식 속에서 당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낸 신호는 가능성을 알려줄 뿐, 존중과 배려 없이는 진정한 관계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진심도 돌이켜보세요. 삶이란 결국 상대와 나 두 사람의 리듬이 맞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